자, 이번에 읽어볼 레딧 괴담은 돼지에게 밥을 이라는 겁니다.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꼭 성인만 읽어주세요. 성적 잔인한 묘사가 대부분입니다. 우액. 괜찮으시죠 다들? 진짜 잔인하대요. 바로 읽어볼게요. 성적인 거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레딧 괴담 돼지에게 밥을. 나는 눈을 천천히 떴어요. 머리는 어지러웠고 둔한 통증이 목구멍을 감싸고 있었죠. 목마름. 그게 내가 첫 번째로 눈치챈 점이었어요. 내 주변을 보려고 애쓰며 마른 입술을 핥았죠. 내 몸은 여기저기 아팠어요. 아무도 없는 방 중간에 철제 의자에 꽉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투박한 콘크리트 벽은 얼룩이 있었고 더러웠어요. 맨발에 닿아있는 바닥은 차갑고 약간 젖어 있었어요. 천장에서 끈에 달린 전구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그건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었고 난 어둠 속에서 눈을 깜빡였죠. 내 앞에 문이 열려 있었지만 복도 벽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기억하려고 했어요. 정신이 들도록 노력했죠. 눈을 꽉 감고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숨을 천천히 쉬고 생각에 집중했죠.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어떤 기억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어요. 눈을 뜨고 숨을 내쉬었죠. 바싹 마른 목이 두근거렸어요. 문 밖 복도 벽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명, 쨍그랑, 으르렁. 모두 멀리서 들렸지만 날 침착하게 만들지 못하는 소리였죠. 이봐요. 난 울부짖었어요. 단어들이 내 성대를 찢었죠. 고통에 가슴이 획 움직였지만 목을 가다듬고 다시 소리를 질렀죠. 누구 없어요? 저기요. 계속되는 메아리 말고는 어두운 복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내 입을 닫고 구석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죠. 하지만 끈은 불가능할 정도로 꽉 묶여 있었어요. 날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내 마음속을 가득 메우자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냥 기억하기만 한다면. 근데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발에 빠른 발걸음. 내 희망은 막 쏟아올랐죠. 도움이길 기도하면서 내 주의를 문에 돌렸어요. 빨간색 유아용 잠옷을 입고 완전히 발에 천을 덧댄 어린 소년이 방 안에 뛰어들었어요. 얼굴에는 플라스틱 악마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눈구멍으로는 호기심 있게 날 보는 커다란 파란 눈이 보였어요. 깜짝 놀라 말하려고 입을 열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눈이 큰데 불가능하게 눈구멍에서 둥그렇게 튀어나왔죠. 등으로 불안감이 쓸고 지나갔어요. 난 떨쳐버렸죠. 이 아이는 날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봐. 난 급하게 말했어요. 이봐 꼬마야. 여기서 날 내보내주겠니? 소녀는 한 발 다가왔어요. 고개를 갸웃하며 조용하게 있었죠. 의자에 묶인 팔을 흔들었죠. 풀어줘 제발.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건 무슨 실수인 거야. 납치당한 것 같아요. 주인공이. 그 이상한 가면 뒤에서 소년이 날 쳐다봤어요. 내 앞에 딱 서고 앞으로 몸을 기대 젖은 실크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나쁜 짓 했잖아. 나쁜 짓을 했대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이건 실수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커다란 파란 눈이 갑자기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오 진짜 나쁜 짓을 했는걸. 난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미안해. 기억나지 않아. 제발 이 의자에서 꺼내줘. 갑자기 우리 둘 다 말하기 전에 한 남자가 방 안에 쳐들어왔어요. 뚱뚱한 그는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고 휘끗휘끗한 얼굴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죠. 손에는 짧게 자른 엽총을 들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주인공한테 전에 당했나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자 난 소리를 질렀죠. 내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덩치 큰 남자는 내 말을 무시하고 아이를 잡아 벽에 세게 밀쳤어요.
등이 콘크리트에 세게 부딪히자 소년은 신음을 냈죠. 아, 이 남자랑 이 소년이 같은 편이 아니었구나. 소년은 눈을 들어 회색 수염의 남자를 쳐다봤어요. 말없이 엽총을 들어 소년 이마에 대고 머리를 날렸어요. 핏덩어리가 벽에 칠해지는 걸 보니 충격이 쇠 주먹처럼 내 위를 강타했죠. 머리 없는 몸뚱이가 땅에 쓰러지는 걸 심한 공포감과 함께 보면서 내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시간이 느리게 보였어요. 숨이 다시 폐로 들어차면서 시간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죠. 이런 씨발 세상에! 밧줄에서 몸부림치며 소리 질렀어요. 끔찍한 충격으로 내 눈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씨발 뭔 일이야? 그러자 그 남자는 내 비명을 무시하고 몸을 숙여 소년을 집어들었어요. 머리 날아간 거를 집어들었나 보네요. 엉망인 시체를 어깨에 메고 복도로 나갔죠. 갑자기 복도에서 심술궂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 명이 환희로 아우성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러 명인가 봐. 뇌 곤죽이래. 어우씨. 난 눈을 감았어요. 극심한 무서움이 내 모든 숨구멍을 가득 채우며 그 소음은 내 귀를 먹먹하게 했죠. 잠시 후 웃음소리가 멈추었어요. 난 조심스럽게 눈을 떴죠. 방금 목격한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안녕. 내 앞에 다른 남자가 서 있다는 걸 깨닫고 매우 놀랐어요. 인육치킨? 그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거죠. 내 앞에 다른 남자가 서 있다는 걸 깨닫고 매우 놀랐어요. 그는 간단한 하얀 셔츠와 바지를 입었어요. 갈색 머리는 짧게 잘렸고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초록색 눈은 흐릿하며 죽어있는 것 같았어요. 입술 끝이 내려와 있었죠. 어머님은 회 안 좋아하세요? 뭔 소리예요? 자기만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튼 다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난 울부짖었죠. 새로운 공포가 뜨거운 피처럼 내 위에 고였어요. 그 남자는 팔짱을 끼웠죠. 새로운 놈이구먼. 머리를 흔들었어요. 너희 인간들은 날 구역질 나게 해. 질문이 내 입술에서 부글부글 쏟아올랐지만 손을 공중에 날카롭게 치면서 내 침묵을 요구했죠. 치아를 한번 혀로 쓸더니 빈정거렸어요. 이 장소에 있는 무서움을 이미 본 것 같은 얼굴인데 그래, 네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겁에 질렸어. 뭔가 봤지? 안 그래?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렇지? 5분밖에 안 있었는데 이미 넌 겁에 질려 지리고 있지. 지리네요. 어디에요? 더 참을 수 없어. 난 헐떡이었어. 뭘 원하는 거예요? 남자는 등 뒤에서 팔짱을 꼈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거에 한 표 던지지. 다시 집, 너희 가족, 모든 것들에게 돌아가고 싶을 거야. 제발요. 난 말에 껴들었어. 당신에게 뭘 했든 미안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남자는 눈을 굴렸어. 나한테 한 거 없어. 너 자신이 너 스스로 한 거야.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난 머리를 흔들며 눈에 공포로 가득 찬 눈물이 차는 걸 느꼈어요. 그 남자는 날 경멸하며 바라봤어요. 네 아내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지. 그리고 그 다음 장작을 쌓아온 헛간에 가서 목을 맸어. 넌 죽었어. 무슨 얘기일까요? 늪지대에서 괴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최근 기억이 내 마음에서 떠올랐어요. 눈이 크게 떠졌죠.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싶었는지. 그가 맞아요. 자살했죠. 그 사건이 고속열차처럼 내 뇌를 뚫더니 날 비틀거리게 했어요. 내가 죽었다고? 이게 무슨 얘기지?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하여튼 난 데니야. 충격받은 내 얼굴을 무시하면서 그 남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난 여기 1인자지. 내가 OT 담당자야. 오리엔테이션. 이거 빨리 끝내고 싶네. 왜냐면 너네 불쌍한 자살자에게 이 족같은 말을 계속 말하는 게 지겹거든.
시작하기 전에 질문 딱 하나만 해. 그는 날 내려다봤고 난 뭔가 말이 되는 거로 내 생각을 정리하려고 허둥지둥했어요. 모두 끔찍했어요. 왜 자살했지? 난 조금씩 벗겨지는 혼란의 안개와 당황, 연무 사이에서 애썼어요. 실직했었지. 그래, 그게 시작이었어. 눈을 꽉 감고 다른 기억이 떠오르기를 노력했어요. 직업을 잃었고 내 집을 잃기 직전이었죠. 내 아내, 테스. 그녀가 이걸 알았고 날 떠나려고 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해고는 갑자기 당했고 저금도 별로 없었어. 난 파산했고 곧 내 집도 잃을 예정이었지. 내 아내가 그것 때문에 날 싫어했어. 뭔가 더 있었어. 그래, 맞아.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지. 아내가 자던 어떤 밤에 핸드폰에서 내가 문자들을 봤어. 내 의심을 확정을 지었지. 내 삶은 쓰레기로 하락했고 난 선택지가 이제는 없었어. 굴욕과 수치심 사이에서 죽음만이 내 유일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지. 이봐 멍청아, 질문이 있어 없어? 데니가 내 얼굴 앞에서 손가락을 딱딱거리며 물었어요. 난 현실로 확 되돌아왔고 상관이 있는 유일한 질문을 했죠. 여기가 지옥인가요? 노코와 지코쿠 데스까? 데니가 코웃음 쳤어요. 너희가 항상 묻는 말이지. 내 앞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 여긴 지옥이 아니야. 천국도 아니고 여긴 검은 농장이야. 그리고 아니야. 내가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 신이 자살한 영혼들을 보내는 곳이지. 자살자들. 신은 정말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악마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자살했기도 하고 잠깐의 심약으로 평생을 지옥으로 보내기는 잔인한 것 같았거든.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신이랑 악마는 더는 논쟁하기는 지친 거야. 그래서 여기 검은 농장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이게 약간 실화 느낌은 아니고 좀 약간 잔인한 그런 연출이 추가되는 그런 괴담인 것 같아요. 자살을 반대로 하면 살자인데 자살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신이 이 장소를 만들었다고요? 난 점점 더 혼란해지면서 물었어요. 데니가 낄낄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맞아, 옛날에는. 하지만 지배력을 잃었지. 돼지에게 정권을 준 뒤로는. 오, 돼지가 뭐죠? 난 그 대답을 알기를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으면서 물었어요. 데니는 짜증나면서 손을 들었어요. 말 좀 씨발 끊을 수 있을까? 신이 아주 옛날에 이 장소를 만들었지. 그리고 돼지에게 정권을 줬어. 그러고 나서 잠깐 이 장소에 대해 잊은 거야. 신이 등을 돌린 사이 돼지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그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다고 결정했지. 네 주변에서 본 이 난잡함은 실험에서 나온 갈라진 일부분인 거야. 검은 농장은 옛날에는 훨씬 더 좋았거든. 하지만 돼지는 달라지기를 원했어. 자신의 비전을 만들기를 원했어. 내가 본 이 사람들, 이 괴물들, 그들 모두 돼지가 삶을 만들려던 시도인 거야. 신의 지구를 똑같이 만드는 것 대신 이 끔찍하게 변한 크리처들은 모두 죄와 증오로 가득 차 있지. 그들은 태어나기 미쳐서 날뛰어. 이 장소는 혼란스러워. 검은 농장은 기현과 괴물의 서커스 이름이야. 그리고 이제 이건 너 사후세계이고. 뭔가 서커스단처럼 이렇게 끔찍한 장소가 됐나 보네요. 두려움이 탁한 기름처럼 내 내장에서 들끓어 올랐어요. 아냐. 이건 내 끝일 수 없어. 난 이런 건 안 믿어. 진짜가 아냐. 난 곧 깨서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야만 해. 데니는 내 앞에 서서 가볍게 내 뺨을 쳤어요. 이봐. 히스테리 발작 일으키지 마. 아직 안 끝났다고. 난 눈물에 젖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데니는 미소 지었어요. 돼지에게 항상 밥을 줄 수 있지. 불타는 김처럼 내 숨이 폐에 턱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데니는 웃으면서 두 손을 펼쳤어요. 그 말대로 간단해. 돼지에게 밥을 줘. 그러면 돼지가 네 인생으로 널 다시 보낼 기회가 있을지도. 약간 환생이 가능한 세계관인가? 약간 소우 같다. 소우. 그죠? 약간 뭘 하면 뭘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좀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돼지가 보내주지 않는다면요? 난 말을 더듬었어. 지옥으로 가는 거지. 동전이 있다면 던져봐. 우리랑 여기 있든가 아니면 돼지에게 밥을 줘. 머무는 걸 선택한다면 난 널 놔줄 거야. 거기 나가도록 놔줄 거야. 문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단언하는데 복도 끝에서 널 기다리는 건 지옥이 더 나쁘지는 않겠지. 난 토하지 않도록 애쓰면서 침을 삼키었어. 돼지에게 밥 주는 걸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게 무슨 뜻이라도. 그죠? 돼지에게 밥 준다는 게 약간 모호한 말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도 약간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 기회를 받아야지. 검은 농장, 이 장소에서 영원히 지옥에 보내지기 혹은 돼지 밥 주기?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이 악몽을 생각하니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졌어. 내가 말하기 전에 데니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줄게. 좀 이따 돌아오지. 돼지에게 밥 주고 싶어요. 이 끔찍한 방에서 1초도 있기 싫어 난 소리쳤어요. 복도 너머로 한 여자의 비명이 들렸어요. 뭔가 퉁퉁한 살이 그녀를 때리는 소리가 들리며 비명이 커졌죠. 나는 헉헉대며 숨을 쉬었고 목이 아팠고 데니도 그 소리를 듣고 씩 웃었죠. 소리가 좀 나쁘지? 응? 고통으로 여자 목소리가 갈라질 때 부드럽게 그가 말했어요. 아직도 뭔가 그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살이 두들겨 맞는 소리는 내 상상을 공포로 격하게 했죠. 제발요. 난 숨을 가쁘게 쉬며 말했죠. 그냥 돼지에게 밥 줄게요. 더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스팽킹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데니는 등을 돌렸어요. 좀 이따 올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고. 상황을 정말 생각해봐. 선택을 잘 재고. 그리고 기억해. 네가 이 장소에 온 거야. 날 희미한 방에 내버려 두고 가버렸어요. 눈물이 내 얼굴에서 흘러내렸어요. 그 여자는 몇 시간 동안 비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난 반쯤 잠들었어요. 방 안의 어두움이 나를 덮쳤고 내 눈은 깜빡거리며 닫혔죠. 내 몸은 아팠고 내 목은 불의 고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되게 건조했나 봐요. 목마름이 깨진 유리처럼 내 목구멍을 갈퀴처럼 긁었죠. 내 입술은 구겨진 종이처럼 느껴졌고 머리는 드럼처럼 쿵쿵댔어요. 방은 명확해졌다 희미해졌다 초점이 흔들렸고 내 마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 무서운 소리를 계속 들었죠. 난 몽롱한 상태였어요. 엄지발가락에 따끔한 아픔이 느껴지기 전까지 방 안에 뭔가 들어온 줄도 몰랐죠. 맨발이 고통으로 불타오르자 난 정신이 확 들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움직이려고 했지만 너무 꽉 묶여 있었죠. 내 발가락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지고 고통으로 눈을 깜빡이면서 방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난 고통이 느껴지는 부분을 내려다봤어요. 비명이 목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게 느껴졌죠. 발밑에서 날 올려다보는 이는 팔 없는 남자였어요. 그는 지렁이처럼 바닥에서 꿈틀댔고 머리는 머리카락 한 올 없이 딱지와 오물로 물들어 있었죠. 다리는 가시철사로 묶여 있어 몸을 꿈틀거려야 움직일 수 있었죠. 눈꺼풀이 없었고 크고 충혈된 두 눈은 날 강렬한 갈망으로 날 쳐다봤어요. 부서진 바위 형상처럼 피 흘린 잇몸에서 튀어나온 긴 나사가 제거된 잇몸에서 튀어나온 긴 나사가 제거된 이빨 대신 있었죠.
나사가 이빨 대신 있다는 임플란트가 망했다고. 임플란트가 망했다고요? 계속 읽을게요. 목에는 쇠사슬이 개줄처럼 걸려 있었어요. 그 줄은 바닥에서 열린 문 앞까지 있었죠. 그 줄은 키가 크고 발가벗은 남자가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머리가 없는데 딱지가 오물로 물들어 있고 피에서는 막 눈꺼풀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쇠사슬의 개줄에 이제 걸려 있었다. 그 줄은 키가 크고 발가벗은 남자가 잡고 있었어요. 그 몸은 털이 없고 살이 축 늘어졌죠. 그 애완동물 같은 남자처럼 비슷한 딱지가 그 애완동물 같은 남자처럼 비슷한 딱지가 많았어요. 더러운 자루를 쓰고 있었는데 옷에 난 일직선의 구멍에서 날 보고 있는 빨간 눈 단 하나만 보였죠. 그는 날 쳐다보며 부어오른 성기를 손으로 더듬거렸어요. 숨이 거칠고 헉헉댔죠. 팔 없는 남자가 나에게 다시 꿈틀거리고 오자 주인이 자위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로 가득 찬 입이 날 다시 물자 난 비명을 질렀고 내 비명이 발가벗은 남자를 더 흥분시켰죠. 떼어나 멈춰! 충격을 크게 받고 소리 질렀어요. 날카로운 금속 이빨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남자를 차려고 했죠. 머리 위를 발꿈치로 때리니 얼굴이 바닥을 치자 그 남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꽥! 징그러. 제가 읽어본 것 중에 제일 징그러운데. 흥분의 신음이 자루를 쓴 남자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내가 몸을 돌리자 검은 안개 같은 게 바닥에 뿌려졌죠. 사슬이 철컥철컥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두 남자가 떠나는 것을 얼굴을 돌려봤어요. 팔 없는 남자는 목이 잡혀 문 밖으로 끌려나갔죠. 자루를 쓴 남자가 사정한 장소를 보니 죽은 개미떼로 가득했어요. 진득한 담즙과 토 덩어리를 나 자신에게 토했죠. 상당히 징그럽습니다. 여기서 나가게 해줘! 비명을 질렀죠. 턱에서 남은 토가 흘러내렸어요. 난 여기 속하지 않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복도로 그 두 남자가 나가는 것을 들었어요. 콘크리트에 살이 끌려가는 소리와 쇠사슬 철컥하는 소리로요. 다시 비명을 질렀지만 날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죠. 그쵸. 바닥에 담즙과 토 덩어리를 뱉었어요. 입안의 시큼함을 없애버리려고요. 침착하려고 애를 썼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누가 다가오는 걸 들었어요. 비참한 몽롱한 상태에 있었어요. 내 마음은 어두운 절망에 희미한 캔버스처럼 남아있었죠. 하지만 어떤 소리가 그 몽롱 상태에서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날 깨웠어요. 오랫동안 묶여있어 팔 근육이 아파져 왔고 난 필사적으로 팔을 움직였어요. 문을 통해 들어올 어떤 무서움에 대해서 마음 대비를 하려고 마음먹었죠. 이번엔 어떤 괴물일까요? 발걸음이 가까이 들리더니 한 여자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출입구에 서서 날 봤어요. 한눈은 사라졌고 두개골에는 어두운 동굴 같은 구멍이 있었죠. 머리카락은 버려진 둥지처럼 비참하고 헝클어진 갈색 덩어리였어요. 피부는 창백했고 더러웠고 걸레 조각을 입고 있었죠.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지만 하나 남은 눈에서 연륜이 느껴졌어요. 생각 중이야? 흐르고 거슬리는 소리로 물었어요. 약간 흘리듯이 얘기를 했나봐요. 생각 중이야? 네? 한 걸음 다가왔죠. 돼지에게 밥을 줄지 안 줄지 아직 생각 중이냐고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네, 그렇죠. 누구세요? 뭘 원하세요? 옛날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지. 그녀가 말했어요.
내 운명을 정하려고 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지 못했어. 우리가 죽은 후 일어날 일들 말이야. 이렇다고 배우지 않았거든. 이런 곳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은 적이 없어. 물어보기 전에 밧줄을 다시 흔들었어요. 당신도 자살했나요? 나와 같나요? 저 괴물들과 같은 건 아니죠? 그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게 마음을 찢는군. 눈이 있어야 할 눈구멍을 만졌죠. 하지만 왜 그렇게 조심하는지 이해해. 그래, 나 자살했어. 그리고 나 정말 여기 오랫동안 있었어. 하지만 내 선택이었지. 여기 남기로 했거든. 난 문을 고개로 가리켰어요. 밖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다 뭐죠? 무겁게 숨을 내쉬고 벽에 기대었죠. 이 장소를 설명 또 할 수 없어. 시작조차 할 수 없단 말이야.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거야. 복도를 걸어 나간다면 그것에게. 그러면 그녀는 침을 삼켰어요. 이해하려면 봐야 해. 얼마나 나쁜 거죠? 왜 돌연변이들이 서로 다치게 하고 죽이죠? 내가 물었죠.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 장소를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 너에게는 없는 몇 년. 넌 지금 결정을 내려야만 해. 여기 남든가 돼지에게 밥을 주든가. 지옥은 여기보다 더 나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야. 괴물과 자살자들이 돌아다니는 검은 농장, 살인, 강간, 비인간화. 그러고 나서 넌 일어나서 궁금해하겠지. 뭐가 널 죽이기 전까지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이건 끝이 없는 죽이야. 되게 쉽게 이해는 안 되네요. 여기 남든가 돼지에게 밥을 주든가. 돼지에게 밥을 준다는 게 먹힌다는 얘기일까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이건 끝이 없는 죽이야. 그럼 왜 여기에 계세요? 난 더 질문했어요. 왜 돼지에게 밥을 주지 않아요? 난 그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거예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난 안 돼요. 그녀는 날 보고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왜? 왜 내가 이걸 선택했느냐고? 정말 간단해. 겁쟁이니까. 살아있었을 때도 겁쟁이였고 죽어서도 그러니까. 그때 그게 나에게 나타난 그 순간에 난 여기 남기로 선택했어. 밖에 날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나도 몰라. 내 공포로 쫄아든 그 단순한 선택으로 남았지. 돼지가 뭐예요? 그게 당신에게 뭔 짓을 했죠? 난 답을 졸랐어. 갑자기 몸을 돌렸어요. 그건 너에게 달린 일이야. 경고는 해줄게. 결정하기 전에 깊게 생각해. 때때론 공포를 견디는 것이 영원히 견디는 것보다 나아. 용감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떤 거 고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돼지한테 먹힌다라. 저는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사지 없고 막 앞에서 자위한 남자랑 이 여자분 있잖아요. 두개골 함몰돼가지고 이 여자분. 이 사람들처럼 되기 싫어가지고 돼지한테 먹히는 걸 선택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계속 남자 그거 할 때 바로 맛 그거? 그저 그 남자는 행복할지도? 그들은 행복 지수가 높을지도?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그녀가 밖으로 걸어 나갈 때 의자를 흔들며 소리 질렀어요. 멈추더니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봤어요. 주변을 보더니 속삭였죠. 돼지에게 밥을 줘. 그러고는 그녀는 갔어요. 난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내 선택지를 필사적으로 생각하면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직도 내가 처한 상황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 너무 심하고 너무 압도적이야. 죽음의 다른 면이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뭘 기대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악몽은 아니었죠. 가라앉는 배에 치이는 차가운 파도처럼 질문들이 내 마음을 잠기게 했죠. 내 행동이 정말 무슨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죠? 고민이 됩니다. 이 장소, 검은 농장, 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옥으로 간다면? 이승으로 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도둑 피하려다 강도를 만난 격이나 다름이 없잖아.
내 존재는 끝나지 않는 비참함으로 영원히 낙인 찍히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는 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자살한 사람들. 그들 전부 다 괴물이나 불구자 살인마는 아니니까. 아마도 어디에 그들이랑 숨어 있을 수 있겠죠. 애써서 모여 그럭저럭 삶을 살 수 있겠죠. 확실히 그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아. 희망을 갖고 있네요. 아니야. 내 사후 세계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 거절하겠어. 만약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걸 선택하겠어. 뭐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거야. 내 의심에 고문당하고 싶지 않아. 난 돼지에게 밥을 줄 거고 무슨 운명이든 받아들이겠어. 그렇게 심사숙고를 하자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죠. 난 돼지에게 밥을 줄 거야. 이봐, 저기요, 데니. 의자를 들썩거리고 소리 질렀어. 결정했어, 데니. 결정했습니다. 몇 초 후 복도에서 이쪽으로 오는 발걸음이 들렸어요. 데니는 짜증나는 표정을 하며 출입구로 걸어왔어요. 결정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돼지에게 밥을 줄 거예요. 내가 널 둔 이후로 정말 많이 생각했나 봐. 데니는 빈정대며 말했어요. 입술을 핥았죠. 여기에 당신이 있다면 당신도 같은 걸 했겠죠. 데니는 내 뒤로 걸어왔어요. 난 이 상황을 한번 경험했지. 난 다른 선택을 했고 내 눈이 커졌어요. 얇은 천으로 내 머리를 감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죠. 난 할 수 있는 만큼 크게 숨을 마셨지만 모든 숨은 빈 것 같았어요. 의자에서 날 풀어주는 게 느껴졌고 굳은 근육이 풀리자 온몸이 안도했죠. 손이 풀리자 어깨를 돌렸고 편안함에 신음을 냈죠. 등에 손을 대해 스트레칭을 했어요. 등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눈 가리개를 하고 날 따라와. 날 일으켜 세우며 데니가 말했어요. 다리에 무게를 실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오랫동안 시멘트처럼 붙어있던 허벅지는 떨렸어요. 나는 내 앞을 더듬거렸고 데니의 어깨를 찾았죠. 데니 어깨를 잡으며 우리는 방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로 나오자 여태까지 듣지 못한 소리를 갑자기 들을 수 있었어요. 탕탕거리는 금속 소리, 길게 살이 찢기는 소리, 뭔가 토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요. 눈앞의 어둠을 상상의 공포와 안으로 칠했죠. 나는 데니의 어깨를 꽉 잡으며 그의 뒤에서 엉성하게 걸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우리 뒤를 따라오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데니는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면 눈치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거겠죠. 공포부금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 쌀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내 뒤 단지 몇 인치 정도로 살이 콘크리트를 철썩대며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목에 뜨거운 숨결과 잇몸을 딱딱 치는 젖은 혓소리가 갑자기 느껴졌죠. 공포가 날 숨막히게 하며 내 숨소리는 더 거칠어졌어요. 이게 어떤 소리일까요? 내 목에 뜨거운 숨결과 이런 소린가? 돼지 밥 먹이며 가? 내 귀에 뭔가가 속삭였어요. 치에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네요. 돼지 밥 먹으러 가? 돼지 밥 먹이러 가? 내 귀에 뭔가가 속삭였어요. 내 머리 뒤에 뭔가가 누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뭘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축축하고 끈적거렸어요. 그게 낄낄대는 게 들렸죠. 그럼 배고픈 돼지야. 지금 걘 배고픈 돼지야. 지금 꼭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다시 그게 속삭였어요. 그 소리는 낮고 내가 들었던 소리랑은 달랐어요. 부서진 단어를 만들려고 끙끙거리는 소리와 신음이 뒤범벅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다행히도 그건 어디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난 계속 데니를 따라갔죠. 우리가 걸어갈 때 데니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공기가 달라졌죠. 무거운 열기가 차가운 공기로 바뀌고 거의 기분 좋은 온도였어요.
그러나 계속 떨어지더니 곧 난 추위 때문에 덜덜 몸을 떨었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밖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느껴졌어요. 데니가 문 여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자연스러운 것은 없죠. 현실이 이곳에 희미해지고 섞였어요. 마치 영화 필름 한 권이 서로 녹아들듯 이가 덜덜거렸죠. 하지만 느닷없이 강렬한 열기가 느껴졌고 난 숨을 헉 쉬었어요. 땅이 바뀌자 난 비틀거렸어요. 돌연히 따뜻한 철판에서 걷는 것 같았죠. 활활 파는 용광로 소리와 움직이는 기계 소리, 철컹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볼 수 없었지만 거대한 열린 공간이 머리 위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제 냄새가 났고 입안에서는 먼지 맛이 났어요. 등 뒤로 땀이 흐르고 있었죠. 갑자기 데니가 멈춰서 데니에게 부딪혔어요. 이건 못하겠죠? 갑자기 데니가 멈춰서 저는 데니에게 부딪혔어요. 사과를 움쪼리며 빨리 뒤로 몇 걸음 갔어요. 우리 앞에 움직임을 들을 수 있었죠. 쇠사슬이 촤르륵 거리는 소리, 금속 바닥에서 이상하게 찰칵 거리는 소리, 다른 소리도 들렸죠. 뭔가 코에서 나오는 소리. 그러고 나서 방은 어마어마한 돼지 꿀꿀 거리는 귀가 멀 것 같은 소리로 가득 찼어요. 난 귀를 막았죠. 높은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는 머리를 쪼개는 것 같았어요. 이를 악물었죠. 금속의 소리가 메아리 쳤고 킁킁대고 쾅쾅대는 소리로 잦아들었어요. 돼지들이 한 마리가 아닌가 보네요. 엄청 많은가 봐. 어마어마한 소리였죠. 다른 이를 데려왔어요. 데니는 말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존경심이 묻어나왔죠. 돼지에게 밥을 주고 싶어 하네요. 답이 들리길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내 눈을 감싼 천은 시야를 감싸 어둠밖에 안 보였죠. 내 무릎이 흔들거리는 것이 느껴졌고 내 등이 땀으로 젖었어요. 난 겁에 질렸어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요. 내 손 아래 데니가 몸을 구부려 반절을 했어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가 방금 일어난 거죠. 아까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요. 이게 데니가 한 말이네요. 보이지 않는 대화가 일어났어요. 데니는 내 손목을 잡고 날 앞으로 밀었어요. 돼지에게 가. 그가 명령했죠. 내 온몸은 떨리고 무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야를 뺏긴 채로 난 손을 들어 방향을 알아보려 했어요. 열기와 재가 내 머리를 구역질 나게 했죠. 난 토할 것 같았어요. 죽은 바다처럼 위가 꿀렁거렸죠. 내 앞에 놓인 공포가 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난 한없이 작아졌고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얼굴 주변 천을 적셨죠. 제발 난 빌었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데니는 갑자기 내 뒤에서 날 앞으로 밀었어요.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서 내 손은 뭔가를 향해 가도록 했죠. 천으로 가려 있어도 내 앞에 거대한 그림자를 비추는 뭔가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미 검은 캔버스 위에 검은 점을 찍은 듯 했죠. 같이 앞으로 걸어나가자 갑자기 끔찍한 냄새가 났고 난 고개를 돌리며 컥컥거렸어요. 컥컥거렸다. 데니 손길이 강해지며 날 움직이게 강요했죠. 뭔가 내 앞에 있는 걸 알았어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살덩어리. 심각할 정도로 냄새가 심해졌고 난 다시 구역질이 났죠. 내 얼굴에 뜨거운 바람이 느껴졌어요. 열기가 짧은 바람으로 계속 왔죠. 천 안에서 토했어요. 뜨거운 공기에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천 너머로 토가 나오고 천을 젖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산소를 차단했죠. 숨이 막혔어요. 데니가 내 손을 쳤어요. 난 몇 초 동안 숨을 진정하려고 했죠. 난 지금 공포와 비참함이
내 위지를 무너뜨리면서 크게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젖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젖은 천은 냄새가 났어요. 토 냄새가 위산 냄새에 엄청 나겠다. 내 위산이 내 피부에 덮였고 난 이 모든 게 끝나길 애원했죠. 내 앞에 어떤 것이 꽥 울었어요. 방광이 느슨해졌죠. 나는 돼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역시 본인이 밥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애매한 시야에서 어두움이 보였어요. 뚱뚱하고 정말 거대한 생명체. 내 얼굴에 부는 모든 숨으로 내 감각을 차지하고 있죠. 데니는 내 손을 잡았고 난 돼지의 주둥아리를 만지고 있었죠. 난 바로 손을 뗐지만 데니는 못하게 했어요. 그것의 털은 뻣뻣하고 부서지기 쉬웠어요. 내 떨리는 손이 코까지 만지자 난 이 생물의 대충 크기를 알게 되었죠. 어마하게 컸고 1톤이 넘는 것 같았어요. 1톤? 1톤? 정준하 씨가 0.1톤인데 땀에 절은 내 손에 살이 출렁거렸고 그건 입을 조금 벌렸어요. 내 손가락은 부엌할 정도의 이빨을 잡았죠. 난 이 입이 거대한 동굴 같다는 걸 알았죠. 돼지는 다시 꽥 했어요. 이것에 발이 땅에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름 중순에 넓은 평지에서 번개가 요동치는 소리처럼 들렸죠. 눈 가리개 좀 풀어주세요. 난 애원했어요. 다리가 흐물거렸죠. 데니는 뒤로 몇 발자국 갔어요. 그러고 싶지 않을걸. 그의 목소리에서 숭배가 들렸죠. 돼지가 코로 날 밀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 얼굴 전체에 젖은 살 구멍이 꽉 눌렀죠. 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손을 올려 몸서리쳤죠. 돼지가 어떤 형태일까요? 노비츠키님 말처럼 옥자 느낌인가? 아니면 저는 지금 사람 느낌으로 인간같이 생긴 돼지를 상상하고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젖은 살구멍이 꽉 눌렀대. 돼지에게 밥을 줘. 이제 차가운 강철처럼 데니가 명령했어요. 선택을 했지. 이젠 그 선택을 행해. 돌아갈 유일한 기회야. 아니면 돼지가 네 맛이 싫어 널 지옥으로 보내겠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돌아갈 수 있는 건가? 돼지한테 안 먹힐 수 있는 건가? 토가 묻은 천 너머로 내 눈이 커졌어요. 내 맛이 싫다? 입 안으로 들어가. 방광이 느슨해져 따뜻한 오줌이 다리에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안 돼. 이걸 말하는 게... 데니의 목소리가 엄해졌어요. 입 안으로 들어가. 이게 널 끝낼 때까지 계속 기어가. 산채로 들어가는 거구나. 제발. 데니 목소리 쪽으로 몸을 돌렸죠. 봉사처럼, 그러니까 맹인처럼 손을 뻗으며 애원했어요. 제발요.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거 말고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아이처럼 말들이 옹알거렸죠. 데니는 앞으로 나가 돼지를 보게 내 몸을 돌렸죠. 어서 해. 넌 선택을 했어. 모두 금방 끝날 거야. 이건 유일한 기회야. 돼지가 내 얼굴에서 숨 쉬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주둥아리가 내 얼굴에서 몇 인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뿜는 열기와 냄새는 토악감이 나왔지만 참았죠. 이건 미친 짓이야. 말도 안 돼. 혼란과 공포로 마음이 빙글빙글 돌며 꽈배기처럼 꽈졌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만 해. 할 수 없어. 난 진짜 할 수 없어. 갑자기 그 여자의 말이 생각났어요. 때때론 공포를 견디는 것이 영혼을 견디는 것보다 나아. 용감해야 해. 이 말인 즉슨 자기처럼 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겠죠.
이승으로 돌아갈 유일한 기회였죠. 난 자살이라는 최악의 실수를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사후세계를 여기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선택을 하며 어딘가에 자리를 확보할 수도 있었죠. 이 돼지에서 벗어난 곳에. 하지만 이게 날 지옥으로 보내길 선택한다면? 그럼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인내해야 하죠? 이게 무슨 얘기죠?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이 그냥 그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제발 신이시여. 한 발 다가가면서 속삭였어요.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제발 자비를 가져주세요. 내 떨리는 손을 돼지에게 뻗었어요. 그것의 두꺼운 털을 잡았죠. 난 그것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내려 입을 열었어요. 돼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득하고 뜨거운 숨결이 코 속에서 냄새가 났어요. 이거야. 이젠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밥이 안 될 수도 저렇게, 그러니까 밥이 되는 거나 저렇게 아까 그 여자나 그 끔찍한 그 듀오처럼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돼지한테 먹히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의 이빨을 천천히 잡고 입 안으로 들어갔어요. 머리가 밑을 향하고 있어. 난 즉시 45도 각도로 배로 떨어졌죠. 내 밑에서 축축한 혀가 꿈틀거렸고 난 심하게 몸을 떨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가리개는 눈물로 젖었고 심장은 갈비뼈에서 바드득 했죠. 손을 천천히 뻗으니 잡을 수 있는 다른 이빨을 찾았어요. 이를 갈며 무릎까지 들어오도록 몸을 당겼죠. 돼지는 머리를 들었어요. 난 혀와 평행하게 누워있었죠. 침과 점액이 내 주변에 흘러내렸고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 거의 실신할 뻔했어요. 내가 더 몸을 당기자 내 무릎은 앞니에서 딱딱 소리를 냈어요. 입안이 날 눌렀죠. 축축한 삶의 관처럼 내 몸을 꽉 눌렀어요. 무서워서 울며 난 내 앞에 손을 뻗어 더 많은 이빨을 발견했죠. 그것의 입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고 내 발이 입술 안으로 들어온 게 느껴졌어요. 내 온몸은 점액으로 뒤덮였고 난 엉엉 울며 어둠 속에서 다른 이빨을 찾았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빨을 잡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혀와 평행하게 누워 있었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때 돼지가 날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의 거대한 이빨 사이에서 내 몸이 눌러질 때 난 부서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어요. 내 다리가 바로 잘리는 걸 들었고 뼈가 피부 사이로 나오는 게 느껴졌죠. 피와 고통으로 난도질된 비틀림의 충격에서 몸이 격렬을 일으켰죠. 난 격렬하게 몸이 흔들렸어요. 그것의 혀는 입안에서 날 굴렸고 내 어깨를 씹는 게 느껴졌어요. 난 크게 비명을 지르며 눈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내 쇄골을 뜨거운 기둥이 오도독 씹었어요. 난 심하게 토했어요. 고통이 너무나 심해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죠. 계속 기어. 비명을 지르며 핏발선 눈이 뒤로 넘어가면서 난 온전한 내 팔을 뻗어 다른 이빨을 잡으려고 했죠. 이를 갈며 피가 그 사이에서 솟아나왔고 또 단단한 뭔가를 손가락으로 잡았어요. 돼지가 다시 또 물었죠. 어금니가 내 무릎을 씹어 자르며 혓바닥이 내 몸을 휘감았어요. 고통은 어둠을 불렀지만 터져나오는 비명이 내 눈을 감지 못하게 했죠. 엄청 아팠다는 얘기죠. 씨발, 하나님 멈춰! 내 앞에 이빨을 단단하게 떨리는 손으로 잡으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제발 멈추라고, 씨발! 이빨이 부서질 정도로 까드득 갈며 비명을 질렀어요. 입안으로 더 깊숙이 천천히 기어갔죠. 뭔가 달라졌어요.
목구멍의 좁은 벽이 내 머리를 감쌌죠. 난 내가 거의 다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다 왔어, 씨발로마. 끝났다고.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난 애원했어요. 내 앞에 손을 뻗어 두꺼운 살점을 잡았죠. 내 머리는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고 돼지가 날 또 씹었어요. 입에서 피가 거대하게 분출되었죠. 난 헐떡였어요. 내 배를 뚫은 거예요. 내 내장을 팽창한 국수 면발 비슷하게 만들어버렸죠. 어둠이 다시 눈앞에 왔어요. 난 너무나 충격이 커서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죠. 마지막 힘을 다해 어둠이 날 집어 삼킬 때 마지막 한 번 몸을 당기고 내 몸이 그것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느꼈죠. 어둠, 추락, 비명. 내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열기, 너무나 뜨거워 녹을 것 같은 열기. 쨍 뭔가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색깔과 모양이 너무 빨리 지나쳐 난 고작 형태만 알아볼 수 있었죠. 피가 눈에서 터져 나왔어요. 영혼이 떨어질 것처럼 느꼈죠. 돼지 배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돼지 뱃속이 그냥 진짜 뱃속이 아니라 되게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지금. 뭔가 연옥 느낌? 지옥 직전 느낌? 영혼이 떨어질 것처럼 느꼈죠. 갑자기 눈이 확 떠졌고 난 떨어졌어요. 폐에 신선한 공기가 확 들어왔죠. 나무 바닥에 얼굴이 통통거리며 부딪혔고 내 코가 부러지는 걸 느끼며 악 소리가 났어요. 피맛이 났고 별이 보였죠. 떨어지는 게 멈췄어요. 내 목에 타는 듯한 불의 고리가 있는 것 같았고 내 목이 심각하게 말랐어요. 바닥에 누워 있었죠. 다시 천천히 눈을 뜨니 어둠이 뜨거운 태양 아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색깔이 보이면 모양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난 그 헛간에 있었어요. 난 목 주변에 손을 뻗어 뭐가 뜨거운지 잡았죠. 내가 목을 맨 그 밧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끊어졌고 죽음의 손길에서 날 놔줬죠. 어마어마한 고마움과 안도가 느껴졌어요. 난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자살 시도하다가 이제 밧줄이 끊어졌나 봐요. 그 자살하는 중에 이제 그런 꿈 같은 거를 꾼 거고. 거기 갇힌 사람들은 먹히다 말고 아파서 도망친 사람들인 듯. 그럴 수도 있죠. 하마터면 자살할 뻔? 자살하는 순간 졸라리 후회한다는 교훈을 주는 글인 듯.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난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더러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멀쩡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물 젖은 목이 맨 울음이 내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왔죠. 나는 살려졌어요. 다시 살았어요. 바닥에서 위를 쳐다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정말 감사해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죠. 다신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시 제대로 살겠다고 약속해요. 다 고칠 겁니다.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영원히 멈춘 것 같았어요. 방금 내가 목격한 두려운 것들이 날 짓눌렀죠. 제정신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걸 알았죠. 모든 날 충만하게 살 거예요. 힘든 시간에 있는 다른 이들을 구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칠 거예요.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살자들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다가갈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 자살의 공포를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 누구라도 돼지에게 밥을 주고 싶지 않아요. 야, 잘 읽었습니다. 글이 좋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을 맨 다음에 이제 보통 그런 주마등이라고 해야 되나? 주마등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뭔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 끔찍한 그런 사후 세계 같은 거, 그런 거를 본 거네요. 자살하는 순간 졸라리 후회한다는 교훈을 주는 글인 듯. 그런 것 같아요. 자살하지 말라는 그런 자살 방지 글이네요. 이 괴담은 약간 근데 진짜 이런 꿈을 꿨을 수도 있겠죠. 꿈이라기보다는 목을 맸다가 이런 환상을 진짜로 봤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묘사가 상당히 무섭고 좀 징그러워가지고 상당히 재밌네요. 이 블로그는 이제 창고, 추링추링님의 창고 블로그였고, 레딧 번역의 돼지에게 밥을이라는 레딧 번역 괴담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님 잠깐 딴 세계 갔다가 왔을 수도, 진짜 그럴 수도 있죠. 딱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 진짜로 그런 세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확 몰입감이 엄청 올라온 게 딱 그거였어요. 이게 팔다리 없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제 달다리를 치는 네, 그죠? 자위귀신, 자위괴물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게 진짜 기괴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뭔 일 당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 느낌이니까. 야,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자살을 한 거구나, 이 남자는. 데니라는 뜻이 뭘까요? 뜻이 있을란가? 이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되네. 데니초, 데니안. 데니초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죠. 데니안은 이제 god의 이제 그거고, god 가수고, 데니. 정말 재밌는 괴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괴담 읽을까요?